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해빙모드가 조성되는 듯 보이는데 실제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개의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1개의 이 강습 상륙함 전단까지 대거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고 또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병대 전력도 증강을 했습니다. 중국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USNI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원래 삼함대 소속이었던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인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 노스 아일랜드 해군기지를 떠나서 이날 7함대에 배치되어 작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니미츠급인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4대에서 6대의 E2C 조기경보 통제기와 4대에서 6대의 EA-18G 그라울러, 그러니까 전자전 공격기가 달린 최소 36대의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 그 외에 각종 헬리콥터 같은 총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7함대에는 이미 칼빈슨 항모하고 레이건 항모가 배치되어 있는데 왜 루즈벨트 항까지 추가로 배치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7함대에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스프급 이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 함만 해도 함재기를 최대 28대까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해상 임무 때에는 F-35B 전투기 20대 그리고 C호크 대잠전 헬기 6대를 탑재합니다. 사실상의 준항공모함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군이 이 아태 지역에 트리플 항모를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도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대형 강습 상륙함 2척 등 이 항모급 함정 5척이 동시에 아태 지역에 집중 배치된 적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미군의 전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 요코스카 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 함과 교체하기 위해서 에이브럼 링컨 항모가 아태 지역에 진입한 것이어서 일시적인 트리플 항모 체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 레이건호와 루즈벨트호, 니미츠호 항모 등 이 3개 항모 전단이 동해에 들어와서 이 한미 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동아시아 지역에 이 트리플 항모 체제가 갖춰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 미 해군 전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증파된 날이 대만의 총통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 이후에 대만 해협 상황이 그만큼 유중하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총통 취임일인 5월까지 중국의 대만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지난 13일 총통선거 이후는 물론이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의 군용기를 대만 공역에 투입하면서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27일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서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해협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33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인민해방군 군용기 33대 가운데 수-30 전투기를 비롯한 13대가 각각 대만 해협 중간선이라든지 그 연장선을 넘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 북부 공역 그리고 서남부 공역으로 진입한 뒤에 중국 공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해당 해역에 함정들을 파견해서 인민해방군 함정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국방부는 26일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풍선 2개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만군은 25일 오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 사이에도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0대와 군함 4척을 각각 포착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필리핀과 영해 싸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서의 정면 충돌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중국 간의 마차는 충돌 일보 직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은 상당한 주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28일에는 사이버 동맹 훈련을 비롯한 한미의 각종 연합 훈련을 거론하면서 전쟁 발발 시에 한미가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눈길이 쏠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동 지역에는 불과 1개 전단만 운용하고 있는데 아태 지역에 트리플 항모에다가 1개 강습 상륙함까지 집중 배치한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미군 행동에 대해서 중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칼 빈슨 항모 타격단이 한국군 및 일본 자위대하고 동중국해에서 3차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3국 간 해상훈련은 지난해 11월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USS 존 핀이 지난 24일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 북쪽에서 남쪽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존 핀은 지난해 3월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 배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USNI 뉴스는 지난 17일 미 해병 순환부대 200여 명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이번 훈련은 올 봄 호주에서 시작되는 2,500명 규모의 MRF-9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매년 2차례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IMEF의 연례 파병 중 하나입니다. 이 IMEF에 따르면 각 확장부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군 및 동맹국과 함께 훈련하고 교전하고 작전하는 전방 배치 부대입니다. 이런 미군의 움직임에 중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트리플 항모를 배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영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황구시보 인터뷰에서 중동에 1개 항모전단을 둔 상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개 항모전단을 배치한 건 미국 전략의 중점이 유럽 중동이 아니라 아태 지역에 있다는 의미라 그러면서 미군의 관련 동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올해 말에는 레이건 항모를 대신해서 워싱턴 항모가 서태평양에 배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아태 지역의 트리플 항모 체제가 올해를 넘어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중국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CCTV 군사평론가의 누원룽은 한반도 상황에 대비해서 항모를 보낸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 3개 항모 전단을 배치해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미군의 트리플 항모에다가 1개의 강습 상륙단 체제가 갖는 엄청난 군사력 때문입니다. 트리플 항모에 탑재된 최첨단 항공기만 약 270여 대에다가 강습 상륙함에도 30여 대가 이륙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이들 트리플 항모들은 적국 목표를 이 4,000개에서 5,000개 이 정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공, 제해, 육상 목표를 공격하고 전자전, 대잠수함 작전 등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종합적인 전투 능력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아무리 둥펑 26과 둥펑 21 등 대함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군의 이런 무력 시위에 중국군은 맞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지난 2021년 4월에 있었던 해프닝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는 2021년 4월 9일 마시협 주변에 있는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호위하기 위해서 미군의 P-8A 2대가
주변을 정찰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랴오닝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 중국의 랴오닝함과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정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트남의 군사 전문가인 뉘안당은 지난 2021년 4월 10일 오전 2시 42분, 이게 UTC인데요. 이 세계협정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이 시간에 대만 남쪽과 필리핀 루선섬 사이에 마시협을 통과한 랴오닝함이 마시협으로 향하고 있던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멀찍이 피하기 위해서 11일 0시 14분 하이난다오의 해군기지 인근으로 도망치듯 속도를 낸 항적을 4월 12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군사 전문가 뉘안당이 올린 이 랴오닝함과 루스벨트 항모전단의 이동 항적 시간을 보면 랴오닝함이 얼마나 전속력으로 질주했는지를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루스벨트 항공모함은 랴오닝함의 이동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정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그렇게 여유를 부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항모가 마시협을 향해 항진하는 와중에 미 해군은 4월 10일 전용 웹사이트의 포토갤러리에 동중국해를 향하는 랴오닝함을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인 USS 머스틴 함 선상에서 지휘관 2명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려다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보면 랴오닝함과 머스틴함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도 훤히 보이는 거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 해군은 이런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랴오닝함의 상대는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도 아니고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랴오닝함이라는 존재가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 머스틴 함조차도 저렇게 편안하게 다리 꼬고 구경할 만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를 한 겁니다. 미군이 중국군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사진이라고 본 겁니다. 이것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체입니다. 중국의 해군 전력은 사실상 미군 전력을 쳐다볼 능력도 안 됩니다. 그저 피하기 바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 해군에 의한 트리플 항모 체제가 단순하게 중국을 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마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6일, 27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태국 방콕에서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외교적 군사적 동시 압박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